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t at all.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Not at all.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초여름의 문턱 6월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 가득하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뉴욕에서 아시안을 상대로 한 혐오 범죄가 또 발생했습니다. 뉴욕 맨해튼에서 길을 걷던 한 아시안 여성이 또 한 여성으로부터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듣고 페퍼스프레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엘몬테 지역에서 칼부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관 2명이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연일 경관을 향한 총격 사건이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틀 전 검문 도중에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 경관을 향해 총격을 가했던 용의자가 노숙자촌에 숨어 있다가 검거됐습니다. 총격을 당한 경관은 현재 위중한 상태입니다. LA시 개표국의 지난 6월 7일 예비선거 두 번째 개표 결과 LA시장 투표 결과 1위 캐런 베스, 2위 리 카루소로 순위가 역전됐습니다. 최종 결과 발표까지는 2-3주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한편 LA시 검사장의 중간 개표 결과 23표 차로 3위를 차지했었던 리차드 김 검사는 오히려 4위로 밀려나 결선 진출이 어려워 보입니다. 캘리포니아 주택금융청 관계자들이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의 확대를 발표하고 많은 한인들의 신청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경제적인 피해로 몰기지를 최소 2번 이상 연체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최대 8만 달러까지 지원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최근 인상된 모기지 이자율과 인플레이션으로 바이어들이 주택 매매를 망설이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있었던 라디오 서울 방송의 교육 웨비나에 사전 등록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우수학생 장학금과 무료 대입 컨설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등록은 event@radioseoul1650.com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수출품 창고 재고량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오는 23일 원숭이 도창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기 위해서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한국의 박진 외교장관이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담은 유엔 안보리 신규 제재를 미국 측과 추진하기로 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세계적인 그룹 방탄소년단 BTS가 어제 단체 활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9년간의 성찰과 재충전 없이 활동하면서 방향성을 잃었다며 각 개별 활동을 통해 더욱 성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로 예정됐던 LA 시간으로 오늘 오후에 예정됐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가 산화제 수위를 알려주는 센서 이상으로 또 연기됐습니다. 누리호 발사 일정은 정확한 원인이 밝혀진 뒤 다시 잡힐 예정입니다. 이른바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가 잠시 전 기각됐습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류현진 선수가 팔꿈치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올 시즌은 물론이고 내년 시즌 초반도 결장이 불가피합니다. LA 다저스와 LA 엔젤스 간의 프리베이 시리즈에서 다저스가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양팀 각각 3안타 빈공에 그쳤지만 다저스의 무키 배치의 홈런과 밀어내기 볼넷 등으로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연준의 빅스텝 넘어서 자이언트 스텝이 예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결과를 앞두고 뉴욕 증시는 오늘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90.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오전에 흐리지만 점차 맑아지겠고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82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6월 15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비록 하락폭은 적습니다. 그래도 반가운 소식이네요. LA 카운티 평균 가솔린 가격이 아주 조금 0.2센트지만 하락했습니다.
0.2센트를 하락한 갤런당 6달러 46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개솔린 평균 가격도 0.3센트가 내려간 갤런당 6달러 40.5센트를 나타냈습니다. 페니를 어디다 써? 라고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그런데 이렇게 페니도 아닌 0.2센트, 0.3센트 이렇게 내려간 가격도 상당히 반갑네요. 오렌지 카운티 개솔린 가격은 17일 연속 상승하다가 사흘 중 이틀 하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전국 평균 개솔린 가격도 떨어졌습니다. 0.2센트가 떨어진 갤런당 5달러 1.4센트를 기록하면서 전국 평균 개솔린 가격은 18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세계 최대 산유 국가인 이곳 미국에서 사상 최고치로 치솟고 있는 개솔린 가격을 잡으려고 부심은 하고 있지만 단시일에 성과를 내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을 앞두고 유전 그리고 정유시설에 대한 신규 투자를 꺼리는 분위기로 인해 자국 내 유전이 있으면서도 생산량을 늘리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석유 기업과 다국적 석유 회사 등의 증산을 촉구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석유 기업들은 코로나의 세계적 유행이 이어졌던 지난 2년 동안 직원 수를 대폭 줄이고 또 채산성이 떨어지는 유전이나 정유시설을 차례로 폐쇄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올 들어 코로나 유행이 종식 조짐을 보이면서 차츰 상승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본격적인 고공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석유업계는 여전히 투자에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물론 당장은 가격이 올랐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급락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석유업계 경영진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현존하는 유전을 최대한 가동해서 생산량을 늘린다고 해도 이것을 정지할 정유시설도 부족합니다. 미국은 최대 산유 국가이면서도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원유를 수입하고도 있습니다. 미국 내 정유시설의 상당수는 그런 수입산 원유 성분비에 맞춰서 지어졌고 이것을 미국산 원유에 맞춰서 조정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미국 내 원유 생산이 늘어도 그만큼 수입을 줄이기 어렵다고 뉴욕타임즈는 진단했습니다. 신문은 더 많은 공급선이 가동되거나 또 수요가 줄어들 때까지 미국 내 주유소 가격은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밖에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가파른 유가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이 석유 회사의 초과 이익에 대해서 추가 세금을 물리는 법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유가 안정에 비상이 걸린 민주당이 이런 징벌세를 추진한다는 겁니다. 상원 금융위원장인 민주당의 론 와이든 의원은 이윤율이 10%를 넘어서는 석유 회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21%의 연방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성안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유사들은 기존 법인세 21%에 대해서 모두 42%에 달하는 높은 연방세를 지급해야 됩니다. 와이든 위원장은 현재 법안 초안을 작성 중이며 수준회의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석유회사에 대한 사실상 징벌세 부과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가 상승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검토해온 바이든 대통령 주변에서 최근 몇 주 사이 빈번하게 거론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이 미국에는 소비 수요 변화를 초래했고 중국에서는 봉쇄 정책을 야기하면서 두 나라 모두에서 상품 재고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소매 상품 재고는 지난달 기준으로 6,897억 8천만 달러치로서 사상 최고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미 곳곳의 물류 창고에는 팔리지 않은 TV와 냉장고, 소파가 가득 차 있고 코로나 대유행을 거친 미국 시장 내 소비 수요의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대유행할 2020년부터 21년 당시에는 퍼스널 컴퓨터와 가전제품까지 집에서 쓸 수 있는 공산품 수요가 크게 늘었지만 방역 규제가 점차 풀리면서 여행이나 외식, 공연까지 대면 서비스 부문 소비가 늘고 상품 소비가 다시 줄었기 때문입니다. 신문은 지난해 미국 유통업체들을 괴롭히던 물류 대란이 크게 수그러들었는데도 창고에 물품이 쌓이는 현상은 이어진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공급망 차질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 수요가 업계의 예상과는 크게 어긋나면서 나타난 문제라는 진단입니다. 미국에 이은 세계 2대 경제대국 중국 역시 창고에 물품이 쌓이고 있습니다.
한 리서치 컨설팅 업체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으로 중국의 완제품 재고량은 21일 이상 판매를 해야 소진될 수준이고 이것은 최근 12년 내에 전례 없는 많은 규모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코로나 대유행에 직면한 중국이 소위 제로 코로나로 불리우는 봉쇄 정책을 편 영향이 큰 것으로 평가됩니다. 중국의 경제 수도로 불리는 상하이의 주민들이 2달 넘게 집에 갇혀 있는 등 주요 도시에서 고강도 방역 정책이 시행됐고 따라서 소비는 급격히 위축됐으며 창고에는 물품들로 가득 찼다는 결론입니다. 이달 들어 상하이의 봉쇄가 풀리면서 소비를 다시 진작할 조건들이 조금씩 마련되고는 있지만 경제 둔화의 조짐을 지켜봤던 중국 소비자들이 지출을 탄력적으로 늘릴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폭 결정을 앞두고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수치가 연이어 발표되면서 연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연준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빅스텝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었지만 0.75%포인트 인상, 자이언트 스텝이나 예상을 뛰어넘어 1%포인트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마치고 금리 인상폭을 발표하고 제롬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경제 전망과 정책 방향에 대해서 밝힐 예정입니다. 앞서 연준 회의에서 40년 만에 최악인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했고 6월과 7월 두 차례 정도 더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0.5%포인트 인상은 22년 만에 최대폭이었지만 시장은 당시 이를 예상치에 부합하는 것으로 받아들였고 75%, 0.75%포인트 인상은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파월 의장의 발언을 통화 완화 선호 입장으로 해석하고 안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준 회의를 앞두고 연이어 발표된 인플레이션 지표로 시장에서는 0.75%포인트 인상 전망이 급격히 힘을 얻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고물가 대응 차원에서 중국에서 수입되는 소비재 같은 일부 품목에 대한 고율 관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결정은 빠르면 이달 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철강이나 알루미늄 같은 관세 인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매체는 전망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에 중국의 통상 관행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역법 301조를 토대로 해서 2,200여 개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에 무더기로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가 2020년 초 545개로 그 대상을 줄인 바 있습니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3월 관세 적용을 받는 중국의 545개 품목 가운데 352개에 대해서 관세 부과 예외를 한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5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40여 년 만에 최대폭인 8.6% 급등하면서 인플레인이 심화하자 바이든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최저치로 떨어졌고 바이든 정부 내에서는 물가 대응 차원에서 중국산 소비재 품목에 대한 고율 관세 조정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40년 만에 물가가 최악의 수준으로 치솟은 것에 대해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대기업의 탐욕을 지적하는 그리드플레이션 이런 단어를 서서히 거론하고 있습니다. 선고용이란 지적도 있고 사실과 다르다, 사실이다 여러 가지 찬반양론이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그리드플레이션, 탐욕에 의한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핑계로 대기업들이 상품, 서비스 가격을 필요 이상으로 올리면서 물가난을 가중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리드플레이션이 현재의 물가난을 초래했다는 진영은 기업의 탐욕에 화살을 돌립니다. 이들은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식량,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이 인플레를 촉발하자 대기업들이 시장 지배력을 악용해 상품 가격을 무분별하게 올렸다는 겁니다. 어차피 소비자들도 물가가 뛰니까 기업이 가격을 필요 이상으로 올린다 한들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악용했다는 것입니다. 최대 육류 가공업체 타이슨 푸드가 코로나 유행 기간 동안에 육류 공급 가격을 높여서 폭리를 취했다는 비판을 받는 등의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백악관 역시 이런 주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와 관련해서 대기업의 가격 부풀리기를 겨냥한 법안까지 추진 중입니다. 근데 반대 진영도 있습니다. 그리드플레이션은 존재하지 않거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과장됐다는 겁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일했던 경제학자 제이슨 퍼먼은 기업의 탐욕은 물가 상승의 중요한 요인이 아니다라며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가는 오히려 물가난의 실제 원인과 해법에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인플레이션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른바 가격 부풀리기 없이도 현재의 인플레 현상은 경제학적으로도 충분히 잘 설명된다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즈는 기업이 탐욕으로 인플레이션을 즐기고 있다면 최근 큰 폭으로 하락하는 기업 주가를 설명할 수 없다라고 반대편 진영에 섰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결과적으로 일부 영역에서는 가격 부풀리기로 가격이 올랐을 수 있지만 이런 현상이 보편적이지는 않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리드플레이션 주장은 물가난 심화로 궁지에 몰리고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진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정치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어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인플레이션의 책임을 정부가 아닌 독점적인 대기업으로 돌리려는 이전 주장이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코로나를 극복한다며 대규모 경기 부양을 단행해 물가난을 악화시켰다는 비난을 피해갈 여지를 만들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미국 소식은 오픈뱅크가 고객들의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 세리토스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큰 나눔 실천의 앞장서는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맥도널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가 단돈 5불입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널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널드 제공으로 6월 15일 수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지역은 오늘도 오전에 흐리고 점차 맑아지는 패턴 반복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아져서 오늘과 내일은 평년 기온을 웃돌겠고 금요일에는 전날보다 6, 7도가량 다시 떨어져 예년 기온을 살짝 밑돌겠습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82도, 밤 최저 기온은 63도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4도, 63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98도, 64도, 해안 지역은 72도, 63도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도 전국이 흐리고 중부 내륙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59도, 낮 최고 기온은 78도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널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가 단돈 5불입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널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널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류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을 열어가는 아이오닉5, 이 시대의 가장 진화한 전기차,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5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101 사우스 선상입니다. 하일랜드 애비뉴와 만나는 지점 4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01 노스 선상 토펜가 캐년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히덴런 사고 있고 91번 웨스트 선상 605 프리웨이와 만나는 지점 2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이번엔 10번 웨스트 선상입니다. 라브레아 애비뉴와 만나는 지점 2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605 노스 선상 텔레그라프 로드로 내리는 지점에도 2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01 사우스 선상에서 405 사우스와 만나는 지점 2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끝으로 210번 웨스트 선상 페어록스 애비뉴로 내리는 지점 2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을 열어가는 아이오닉5, 이 시대의 가장 진화한 전기차,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5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캘리포니아주 주택금융청 관계자들이 타운을 방문해서 최근 수혜층이 확대된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라라고 한인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알아야 이용하죠. 이은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14일 한인회를 찾은 가주주택 금융청 관계자들은 최근 수혜 대상자를 확대한 모기지 릴리프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한인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혜택을 받도록 독려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은 주정부가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택 소유주를 위해 최대 8만 달러까지 무상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일회성 보조금이며 무엇보다 자금을 상환할 필요가 없는 파격적인 무상 지원금입니다. 기존에는 지난해 12월 27일 이전 최소 2번의 모기지 페이먼트가 연체된 주민들이 자격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기간을 이달 30일 이전까지 최소 2번의 모기지 페이먼트가 연체된 주민들로 수혜폭을 대폭 늘렸습니다. 또 수혜 대상자들의 소득 수준을 거주 카운티의 중간소득 150% 이하인 주민들로까지 확대해 수혜 대상폭을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티나 존슨홀 가주주택 금융청 디렉터는 가주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을 통해 가구당 최대 8만 달러까지 모기지 릴리프 그랜트를 받을 수 있는데 미납 금액을 대신 지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That we are expanding our program so that even more Californians can get help. Many of you will remember that the American Rescue Plan Act of 2021 set aside 10 가주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주인들을 돕기 위한 것으로 주택 소유주들이 집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셰리 프렌트 리치 오렌지 카운티 재무관은 모기지 릴리프 프로그램의 수혜층 확대를 통해 집을 소유한 시니어 주민들을 비롯해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y extending relief to homeowners who pay these taxes directly to the county. The program will help this vulnerable population. 한편 모기지 릴리프 프로그램은 미납된 모기지 페이먼트를 보조하는 그랜트 외에도 재산세 구제 그랜트로 제공하는 모기지 페이먼트가 끝난 집주인들은 최대 2만 달러까지 재산세 릴리프 그랜트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릴리프 그랜트의 수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지난 5월 31일까지 최소 한 번의 재산세가 미납되어야 하며 그랜트로 미납 금액을 대신 지불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본인의 신청 계좌를 개설한 후 신청자는 적격 여부를 판단받기 위해 모기지 명세서, 은행거래 내역서, 공과금 고지서, 소득증명서 등의 서류를 업로드해야 되는데 LA 한인회는 한인들이 가주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에 신청하는 것을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제임스 한 LA 한인 회장입니다. 샌호제, 샌프란시스코 카운티에서 운전을 5시간 동안 하시고 LA까지 내려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오렌지 카운티에서 따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비영리단체도 있지만 만약에 한인분들이 한국말로 도움을 받으시려면 언제든지 저희 LA로 오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확대된 모기지 그랜트 프로그램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 camortgagerelief.org에 방문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최근에 인상된 모기지 이자율과 또 심화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바이어들이 주택 구입을 망설이는 추세가 나타나자 리스팅 가격을 낮추는 셀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효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남가주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매물로 내놓은 주택 가격을 인하하는 셀러들이 늘어나고 있어 그동안 낮은 몰기지 이자율로 화랑세를 보였던 주택시장의 열기가 차츰 식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입니다. 수개월 전만 해도 올 캐시오퍼와 복수오퍼들로 주택 매매 경쟁이 뜨거웠던 것과 비교하면 최근에 주택시장은 사뭇 달라졌음을 느끼게 한다고 업계는 전했습니다. 주택가격을 낮추는 경우는 대부분 그동안 과열됐던 주택시장을 믿고 주택가격을 애초에 올려서 책정한 셀러들의 경우입니다. 주택시장의 변화를 불러온 가장 큰 요인은 몰기지 이자율이 지난 수개월 동안 인상되면서 바이어들의 입장에서는 월 페이먼트가 상당폭 늘어난 데 따른 것입니다. 같은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연초와 비교해 이제 바이어들은 월 페이먼트를 수백 달러에서 1,000달러까지 더 지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에스크로에 들어가는 주택들이 줄어들고 매물이 늘어나면서 셀러들이 가격을 낮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격을 낮춘 주택 매물은 지난해와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레드핀에 따르면 LA 카운티의 경우 지난 4주간
셀러들이 주택 가격을 최소 한 번 이상 낮춘 사례는 16.2%로 지난해 7.5%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경우 주택 가격을 낮추는 경우는 전체 리스팅의 20%를 차지해 1년 전에 7%보다 급증했습니다. 이 같은 폭의 가격 삭감을 보인 것은 2018년 말 이래 처음입니다. 하지만 주택 매물은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적은 편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팬데믹으로 지난 2년 동안 기록적인 가격 상승을 몰고 온 주택 시장이 갑자기 침체되는 것은 아니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기 위해 연방준비제도가 택한 정책으로 몰기지 이자율이 급등하거나 전국이 경기 침체로 접어들 경우 주택 가치는 서서히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에도 주택 가격은 계속 인상될 것으로 점치고 있는데 다만 인상폭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연호입니다. LA 투표국이 2차 투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영킴 의원의 본선 진출은 확정이 됐습니다. 영킴 의원은 민주당 소속 파키스탄계 후보 아시프 마무드와 오는 11월 8일 본선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LA시 검사장 후보 득표율이 하락하면서 리차드 킴 LA시 검사장 후보는 본선행이 어렵게 됐습니다. 23표 차 2위와 23표 차 3위였는데 2차 투표 개표 결과 보니까 4위로 오히려 밀려났습니다. 김 후보는 4위로 순위가 내려가면서 2위 마리나 토레스 후보보다 2.46%포인트가 낮은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김 후보 캠프 관계자는 실망스럽지만 리차드 김 후보의 노력과 에너지 자랑스럽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시 검사장은 파이살 길 변호사가 22.01 득표율로 1위에 올라 토레스와 본선에서 맞붙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LA 시장 선거에서는 캐런 베스 후보가 1위로 올라섰습니다. 리카르소 후보 1위였던 리카르소 후보는 2위로 내려왔습니다. 두 후보가 결선으로 가는 건 변동이 없지만 1위와 2위 순위는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과를 발표할 때까지는 몇 주간의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순위는 또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LA시 1지구 선거도 박빙입니다. 에르난데스가 50.65% 득표율로 49.35%로 내려간 현역 의원 길세디어를 추월하고 1위로 올라섰습니다. 후보군이 2명이라 승부가 이대로 끝나면 에르난데스가 당선되게 됩니다. 고유가로 인해서 전기차 EV를 장문하는 이 소비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완성차 업체들이 EV 세금 크레딧 제한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GM과 포드, 크라이슬러, 토요타 아메리카 등 완성차 업체가 연방 상원 측에 EV 세금 크레딧을 업체별로 20만 대까지로 제한한 규정 철폐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동 서한을 발송한 것입니다. 업체들은 전기자동차 개발과 생산 그리고 판매를 강화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1,7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최대 연방 세금 크레딧은 7,500달러이며 구매 차량 가격에 제한이 없지만 자동차 제조사별로 2009년 판매분부터 누적 20만 대의 제한이 있습니다. 이것을 넘게 되면 두 번째 분기에는 절반인 3,750달러로 줄어들고 1년에 걸쳐 세제 혜택이 반감되거나 결국 중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체의 요구는 이 20만 대 판매분 제한을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업계는 이 최근 경제 압박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인해서 전기차 생산 원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원가 급등은 소매 판매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전기차 구매 인센티브인 세금 크레딧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입니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전기차가 가스차보다 차값은 물론 보험료도 비싸다며 최대 7,500달러의 EV 세금 크레딧은 비싼 전기차 구매자가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점에서 전기차 구매 인센티브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도 경찰이 총격을 당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오늘도 또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엘몬테 지역의 경찰관 2명이 모텔에서 총격을 당해 숨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엘몬테 생가브리엘 밸리 지역에 인접해 있는 엘몬테 경찰국은 어제 오후 5시경 모텔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칼부림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엘몬테에 있는 모텔에 도착한 경찰은
현장에서 흉기 난당이 벌어지고 있던 모텔의 한 룸으로 가서 용의자와 접촉을 시도했는데 용의자가 경찰을 향해 총격을 가했고 경찰관 2명 중 1명이 총격을 당해 쓰러졌습니다. 경찰관의 총격을 가한 용의자는 방을 빠져나갔고 주차장으로 향하다가 경찰을 향해서 두 번째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때 주차장에서 경찰관 1명이 추가로 총격을 당했고 그러자 다른 경찰관들이 응사해 용의자를 현장에서 사살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는 경찰관들이 모텔에 도착한 후 룸으로 가서 용의자와 대면하자마자 총격이 벌어졌고 최소 5발이 발사됐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룸과 주차장에서 총격을 당한 경찰관 2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습니다. 사망한 2명의 경찰관 이름과 용의자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경력 22년 차의 한 베테랑 경관이 사망했고 경찰로 근무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신참 경찰관 1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엘몬테 경찰국은 성명을 발표하고 이들의 순직에 애도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엘몬테시와 경찰국 소방국이 합동 성명을 발표하고 순직한 2명의 경찰관들에 대한 추모와 유가족에 대한 위로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모텔에는 20여 명의 형사들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11일에 개최됐던 라디오 서울과 한국TV 주최 교육 웨비나에 사전 등록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우수학생 장학금과 또 대학 입시 컨설팅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장학금과 무료 대입 컨설팅 신청 등록 마감은 6월 30일입니다. 사전 등록자들은 자기소개서와 마지막 학기 성적표 사본을 이메일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은 event@radioseoul1650.com입니다. 선발된 학생들에게는 라디오 서울과 한국TV가 수여하는 장학금과 또 대학 입시를 위한 기본 컨설팅 기회를 제공합니다. 연방 중소기업청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 팬데믹 초기에 긴급 지원금 신청을 주먹 구구식으로 처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SBA 행태를 조사한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특별소위원회는 보고서를 공개하고 중소기업청이 긴급 지원금 신청건 상당수를 검토도 하지 않고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경제피해 재난대출 EIDL로 알려진 이 재난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저금리 융자 프로그램은 수많은 중소기업이 이 프로그램을 신청을 했습니다. 390만 건을 승인했는데 지난 60년간 승인한 220만 건의 배 수준으로 많은 대출 신청서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대출 SBA는 관련 업무를 직원 6명일 뿐만 아니라 기존 용역업체에도 계속 맡기기도 했습니다. 용역업체 RER 솔루션은 경제재난 지원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SBA와 연간 계약을 맺고 $1,000만 받아왔지만 2020년 수의 계약으로 계약이 갱신되면서 보수를 7억 3,800만 달러까지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연방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과정에서 계약업체에 지불한 가장 큰 액수였습니다. 합청업체의 대출 신청을 대한 일괄 승인 기능을 만드는 SBA 덕분에 처리가 빨라졌다라고 했지만 적합한 업체인지 보지도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무조건 SBA 대출을 내줬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조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미국이 최근 50년 동안 양성평등에서 얼마나 진전을 이뤘는지를 놓고 남성과 여성의 인식이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AP통신이 오늘 아침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 1972년 이후 여성을 위한 동등한 처우 확보에 대단히 많은 진전이 있었다라는 응답은 49%로 나타났습니다. 어느 정도 진전됐다는 응답은 41%였고 거의 진전이 없었다는 응답은 10%로 조사됐습니다. 1972년은 교육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타이틀 9법이 제정된 해며 그런데 이 진전이 어느 정도인지를 놓고 성별에 따라 인식차가 크게 나타난 것입니다. 대단히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보는 비율이 남성 가운데서는 61%에 달했지만 여성 중에는 37%에 그쳤습니다. 또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도 응답이 달랐습니다. 공화당 지지자 중에는 대단히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답한 비율이 65%에 달했지만 민주당 지지자 가운데는 39%에 머물렀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시카고 대학의 여론연구센터 그리고 미국 국립여성역사박물관이 공동으로 5월 12일부터 6월 12일까지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내용입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류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오징어 게임 BTS. 자, 이 두 소식 가운데 어느 걸 먼저 전해드릴까요? 네. 일단 오징어 게임 먼저 가겠습니다. 이 넷플릭스가 우승 상금을 내걸고 실제 오징어 게임 대회를 개최합니다. 우승 상금 456만 달러를 내걸고 실제 오징어 게임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드라마 인기가 결국 이런 대회까지 만들었습니다. YTN입니다. 넷플릭스가 실제 오징어 게임 대회를 개최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참가자 456명이 456만 달러의 상금을 놓고 실제 경쟁을 펼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참가자들은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등장했던 각종 게임과 넷플릭스 측이 새롭게 추가한 게임으로 최종 우승자를 가립니다. 넷플릭스 측은 오징어 게임의 매혹적인 이야기와 상징적인 이미지는 전 세계를 열광시켰다며 이 허구의 세계를 현실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역대 리얼리티 쇼 가운데 가장 많은 상금을 이 대회에 내걸었고 참가자 수도 역대 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21살 이상의 영어 사용자라면 전 세계 누구나 오징어 게임에 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개최하는 오징어 게임 더 챌린지는 10편의 에피소드로 제작되며 내년 초 4주 동안 영국에서 촬영될 예정입니다. 넷플릭스는 이기든 지든 모든 참가자들은 다치지 않고 떠날 것이지만 이긴다면 크게 이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넷플릭스가 실제 오징어 게임과 드라마 오징어 게임 시즌2 제작을 통해 가입자 회복을 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4월 넷플릭스는 1분기 유료 회원이 지난해와 비교해 20만 명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세계적인 그룹 방탄소년단 BTS가 어제 단체 활동 잠정 중단 선언을 했죠. 이러자 외신들이 일제히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BTS 활동 잠정 중단 배경에 병역 문제도 있는 만큼 이 병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한국이 소프트 파워를 상실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YTN입니다. 최근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두 나라 유대의 상징으로까지 미 국무장관이 언급한 BTS. We can't also forget the other very notable meeting between our countries recently. BTS visiting the White House. For the BTS Army in America, it was a thrilling day. AP와 로이터는 BTS의 단체 활동 잠정 중단 소식에 이러한 바이든 대통령 면담, 유엔 총회 연설, 코로나19와 증오범죄 대응에서 목소리를 내온 BTS의 과거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BTS가 데뷔 9주년을 기념해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며 이번 선언은 팬들에겐 엄청난 충격이지만 그룹 해체가 아닌 만큼 희망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BTS의 7멤버가 당분간 각자의 시간을 가지려 한다며 솔로 활동 계획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BTS의 헌신적 팬들은 응원과 슬픔을 함께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BBC도 BTS가 성장하기 위한 휴식을 발표하고 솔로 프로젝트로 나아가기로 했다고 타전했습니다. 일본의 한 문학 칼럼니스트는 BTS가 휴식이 필요하기도 했지만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병역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마스타니 소이치로 씨는 칼럼에서 BTS의 활동 중단이 병역 면제에 대한 큰 진전이 없는 가운데 발표됐다며 이미 30살인 지는 올해 안으로 입영이 불가피하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신화,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빅뱅 등 과거 인기 그룹이 군 복무로 한때 인기가 꺾였다며 스타들의 병역 문제에 대한 국회 판단이 소프트 파워의 향방까지 가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스포츠 소식을 미리 좀 전해드려야 되겠네요.
류현진 선수가 팔꿈치 수술을 받습니다.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 인대 복원 수술 받게 됩니다. 너무나 잘 아시죠? 그렇게 되면 1년 이상 쉬어야 되는데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KBS입니다. 류현진은 지난 2일 58개의 투구수만을 기록한 뒤 마운드를 내려왔고 출전한 것을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에 됐을 때는 이제 더 이상은 무리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류현진은 그동안 아팠던 왼쪽 팔꿈치 인대를 재건하는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Hopeful that there was the potential of a conservative route and weighed the pros and cons of that and ultimately decided that it was best to move forward with the procedure. 올 시즌 남은 등판을 포기하더라도 수술을 통해 통증의 원인을 제거하겠다는 판단입니다. 실제로 류현진은 올 시즌 2차례 부상자 명단에 오르며 단 2승에 그쳤는데 80살인 김인식 감독에게 여러 차례 남모를 통증을 털어놨습니다. 팔 위에가 아프다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마지막에 아플 때는 점점 내려간다는 소리가 있어서. 수술 범위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재활까지 보통 1년 이상 걸리는 만큼 복귀 시점은 불투명합니다. 현지 언론은 FA 계약 마지막 해인 내년까지 뛰지 못한다면 나이 등을 고려할 때 빅리그 생활이 어려울 수 있다는 비관적 시선도 보냈습니다. 어느덧 35살인 류현진. 수술 이후 다시 건강한 류현진을 증명할 수 있느냐가 투수 류현진으로서의 미래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허솔지입니다. 2022년 6월 15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살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러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류 기아 스포티지 엑스프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